돌아왔습니다. 최린아입니다.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감을 옵션 만기일 하루 앞두고 프로그램 쪽에서 1,000억 넘는 물량이 나와 시장이 2,000선을 확실하게 반납했던 날인데요. 사실상 돌아보면 새 첫날을 제외하고 꾸준히 밀렸던 코스피였습니다. 오늘 결국 21선까지 내려와 제대로 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틈을 타서 코스닥이 계속 치고 가더니 결국 510선까지도 안착시키는 모습입니다. 수급이 확실히 코스닥에 쏠려있던 날이었는데 IT 부품주 여전히 좋았고 IT만큼이나 실적이 좋은 제약주는 오늘까지도 달렸습니다. 원달러 환율 종가도 궁금하실 텐데요. 시황센터 먼저 갔다 올게요.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월 9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닷새 만에 오름세 보이며 2,000선 회복해 장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장 초반 하락 반전됐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하락폭이 확대돼 1990선을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이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0.31%의 내림세 보이면서 1991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460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 공세를 펼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오름세 보이면서 510선에 안착한 모습 포착됐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조금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510선 지지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0.58%의 오름세 보이면서 511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539억 원의 매도 공세 펼쳤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494억 원의 매수로 대응했고 외국인 쪽에서는 소폭이나마 9억으로 매수세에 대응하면서 지수는 상승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30전에 오름세로 장출발했지만 장 초반 하락 반전됐습니다. 이 환율 시장의 매도 심리의 지속과 위안화의 강세 흐름이 하락 압력을 가하곤 있지만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여전히 확산되면서 1,060원 선의 지지력은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금토일을 앞두고 있는 환율 오늘 마감 종가입니다. 1원 30전 하락하면서 1,061원 7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장마치면서 오늘 150만 원 선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1%대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20만 7,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포스코의 경우 실적 불안감에 이틀째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주당 3,000원씩 밀려 36만 1,0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2.59%의 오름세 보이며 31,6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삼성생명이 강보합권, 신한제주와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96%의 내림세 보이며 25,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CJ 홈쇼핑은 오늘 막판 들어 상승폭을 좀 더 키운 모습인데요. 3%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28만 5천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전일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 흐름 보였던 파라다이스 오늘은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6%대의 강세 보이며 17,7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서울반도체 역시 3%대의 강세 흐름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이 약 보합권에서 장마치며 3만 1,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동서의 경우 1%대의 하락 흐름 보였고요. 오늘 GS홈쇼핑이 4%대의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GS홈쇼핑의 경우 올해 상반기 이익 안정성이 돋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세 보이며 장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OLED TV가 차세대 TV로 주목받으면서 OLED 주가가 오늘 강세 흐름 보인 하루였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6%대의 강세 보이며 5,72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CSL솔라가 9%대의 급등세, 덕산 하이메탈과 비아트론 역시 2%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약세 흐름을 보여오던 태양광주 주가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OCI는 7거래일째 현재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1%대의 오름세 보이며 전일 대비 2,000원씩 오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우성 LST 역시 5%대의 급등세가, 웅진에너지 역시 5%대의 급등세 보이며 2,345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전자결제주 주가가 상승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KG 모빌리언스가 6%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13,5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단날이 4%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12,2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일자리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오늘 일자리 관련주 주가 상승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윌비스가 2%에 가까운 오름세 보이며 1,635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에스코넥이 3%대의 강세, 우리기술투자 역시 5%대의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대성창투는 오늘 상한가까지 치솟은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140원 올라 1,085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창업기획 설립 추진이 이어지면서 창투사주 주가가 이틀째 상승 흐름 보인 하루였습니다. 대성창투 상한가 보이며 장마친 모습이고요. 에이티너인베스트 역시 11%대의 급등세, 재미니투자가 6%대의 상승 흐름 보인 하루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시하던 노인 복지 문제를 또다시 언급하면서 노인복지주 주가가 오늘 상승 흐름 보인 하루였습니다. 세운메디칼이 1%대의 오름세 보이며 3,235원에, 바이오스페이스 역시 4%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6,12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기호 역시 3%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1,9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LG전자가 오늘 하락 흐름이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LG전자 3%대의 내림세 보였는데요. 우리자주 물량의 보호 해제에 따른 매물 부담에 약세 보인 하루로 풀이가 됩니다. LG전자는 전일 대비 2,500원 밀리며 75,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효성그룹이 계열사 제이슨고프를 매각했다는 소식에 갤럭시와 컴즈가 강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6%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주당 210원 올라 3,3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분석 그리고 내일장 필요한 전략 들으러 여의도 오늘 특별히 NH농협증권의 김중원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뵙는데 일단 실적 시즌에 들어오니까 경계감이 기대감보다 더 커진 시점인 것 같고요. 옵션 만기 앞두고 오늘 물량 부담도 조금은 수급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 간단히 먼저 들어보죠. 네, 전일 뉴욕 증시가 알코아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하락했고요.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의료종 및 의약품, 전기가스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한 반면 운수창고, 유통, 금융 업종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전에 주무실 수도 있었었고 많은 이벤트 속에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내일 옵션 만긴 날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물량 부담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있고 또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물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옵션 만기 당일에는 물량 부담에 따른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렇다고 이것이 곧바로 1월 증시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물량에 따른 지수 조정 국면에서는 저가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1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금일에도 1,000억 원 가까이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국내 증시가 지난 7일에 외국인 선물 매수 주문 사고가 있었고 또 1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그 프로그램 매물 출현 가능성에 따른 이제 부담이 점증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순매수 차익 잔고는 12월 만기 대비 한 1조 5천 정도 늘어난 6조 2천원을 기록하고 있어서 차익 잔고 물량은 상당히 좀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거기다가 통상 1월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는 12월 배당 관련 물량이 출회한다는 점에서 만기 부담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1월 옵션 만기에 발생하는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곧바로 증시 조정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 만큼 프로그램 매도에 따른 지수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 옵션 만기는 그냥 옵션 만기일 뿐이군요. 그러면 조정 시 매수하라고 하셨는데 내일 그 매수 대상이 궁금합니다. 사실 연말에 뵀었을 때는 코스피 1월 고점을 시장이 찍었다고 보면 그 찍은 그 다음에는 경기 민감주 좀 정리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랬습니다. 뭐 연중으로 계속 IT 같은 경우에는 비중 확대, 경기 민감 중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분기나 2분기 중 저가 매수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뭐 이렇듯 옵션 만기 등 프로그램에 따른 뭐 일시적인 지수 조정 국면에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계속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걸로 보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2013년 자체가 경기 회복이 기대되고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밤 뭐 미국에서 발표된 내용들 봐도 이러한 내용들을 좀 반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밤 미국에서 소비자 신용이 4개월 연속 계속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 미국 경기가 레버리징 효과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미국 주택 가격 상승으로 지난 4분기 미국 아파트 가격 평균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해서 미국 주택 시장의 개선도 계속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미국 경기가 이처럼 레버러진 국면, 거기다가 이제 주택 시장의 개선이 동반될 때는 미국과 한국 증시 모두 멀티플이 상승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2013년에는 증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계속해서 IT 업종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전략, 그리고 2013년 경기 회복을 기대한다면 지수 조정 국면마다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저가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추가 질문 하나 드리죠. 최근 들어 아주 상대적으로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는 중소형주에 대한 의견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피 대형주가 그 1월 초에 그 재정절벽 협상 이후 이벤트 소멸에 따라서 좀 대형주가 좀 약세를,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그 사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2013년 전반에 걸쳐서는 그 글로벌 경기 회복 플러스 글로벌 증시의 반등, 뭐 코스피의 그 증시 상승도 동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대형주 중심의 플레이가 맞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이런 그 중소형주의 간헐적인 강세 현상은 이제 그 시장의 반등 이후에 좀 그 주춤한 흐름을 보일 국면마다는 좀 나타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간으로는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를 끌고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코스피가 살아나면 그때는 곧바로 코스닥이 조금 힘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시기도 하네요. 연간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라 라는 전략까지 재확인했습니다. NH농협증권 김중원 연구위원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분석 확인합니다.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 연결돼 있나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은 어느덧 흘러 옵션 만기를 하루 앞에 지금 남겨두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오늘 수급이 어땠는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이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여파로 코스피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내림세 기록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 모두 프로그램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방향을 계속 잡아 나갔습니다. 차익 쪽에서는 그래도 많은 비중이 아니지만은요, 비차익 중심으로 좀 상당히 좀 나왔고요. 전체적으로는 프로그램이 한 940억 정도니까요, 한 10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명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별 이 프로그램 동향을 본다면 계속적으로 이 12월 달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에서 지금 급격히 1월 달 들어오면서 순매도 쪽으로 점진적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프로그램 향후에 어떤 추세는 충분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들을 본다면은요, 오늘 투자자별 흐름들에서는 역시 외국인들이 소폭 장 초반에는 거래소 측면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다가 장중 순매도로 전환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종가 상으로는 뭐 소폭의 순매수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 선물 측면으로 본다면 2,300계약 정도의 순매도가 나타났으니까요, 계속적으로 이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매도는 좀 상당히 좀 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월 7일의 경우에 한 9,000 계약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을 때 외국인의 순매수 과연 계속적인 순매수 기조로 바뀔 수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가지게끔 만들었지만은요, 결국 어제 같은 경우에는 14,000계약의 선물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도 2,000계약 정도의 선물 매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의 현재 포지션 방향은
박스권에서 약간의 이제 하방 쪽으로 방향을 계속 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한 1200억 정도의 상당히 많은 거래소 물량, 매도 물량이 나왔었고요. 반면 코스닥에서는요, 기관이 계속적으로 일정 부분 매수로 대응하는 점은 역시 중소형주 위주의 1월 효과가 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실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 판단이 되고요. 업종별로 본다면 좀 차별화가 되는 흐름, 오늘 역시도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부분인 전기전자 업종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적으로 같이 매도했다는 것이고요. 차별화는 역시 운송 장비, 오늘 장중 자동차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상승세 살짝 이어가는 흐름들이 장중에 나타났었거든요.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철강금속이라든지 운수장비, 유통업, 그리고 건설업 등의 업종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금융업 정도는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매매 방향을 좀 반대 방향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역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적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 그리고 이익 실현 차원에서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대형주가 조정을 받는 와중에 오늘 LG전자가 조금 화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주 물량 부담 때문에 오늘 꽤 많이 내렸는데 끝까지 밑꼬리도 달지 못했거든요. 오늘 이 밖에 특징주 어떤 것들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3.19%로 좀 상당히 좀 많은 그 하락폭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 플러스권 살짝 나타났었지만은요, 계속적으로 좀 물량 부담을 받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특히 외국계의 어떤 창구를 통한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주가 이제 370만 주 정도 이제 내일부터 출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절대적인 가격은 한 50% 정도의 수익이 달성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 이상은 좀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올 한 해 전망에서 LG전자 현 가격대에서 죄송합니다. 급격한 어떤 매도 물량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오늘 좀 떨어진 부분은 지난 4일 동안 78,000-9,000원 공방에서 8만원 쪽으로 회복을 하지 못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실망 매물도 같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그 특징주로는요, 이 락앤락을 뽑아봤습니다.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요, 지속적으로 주가 하락이 지금 2011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5만원 가까운 가격대에서 현재는 2만원 가격까지 밀려났다가 한 바닥권에서 20% 정도 회복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어떤 그 소비 시장이 활짝 열린다고 볼 수 있는 올해 2013년을 생각해 본다면 이 락앤락의 성장은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 매출만 보더라도요, 전년 대비 한 62%씩 지금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은 또 하나의 시작이고요.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부분은 또 동남아 쪽에서도 이제 락앤락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각된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락앤락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요, 이게 특수건설이라는 종목, 오래간만에 어떤 그 상승이 한 7%대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특수건설 좀 좋은 재료가 나타났네요. 정부가 이제 국내 처음으로 대심도 엄청나게 깊은 그 지하에다가 빗물 저수 배수 시설을 건설키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건설이라든지 울트라건설 등의 종목군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이 이제 GTX까지 이제 예산이 이제 국회 통과되는 내용까지 나타났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심리에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수건설이 추가적 추격하면서 매수하기에는 분명히 부담스럽긴 하겠지만은 4,000원대 근방이라면 4,000원대 부근이라면 매수가 가능한 영역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한 5,000원권 저항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5,000원권 온다면 1차적인 이익 실현을 노리는 투자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특수건설까지 특징주 전략 들어보았는데요. 맨 처음 특징주로 언급해 주셨던 LG전자, 우리 사중 물량이 이제 내일부터 나오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72,000원을 다시 한번 갈까요? 적어도 그 전에 하락이 좀 멈출까요? 네, 일단 72,000원이라는 가격은요, LG전자만으로는 나타날 수 있는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1990포인트대에서 추가적으로 1970포인트대까지 좀 밀리는 양상이라면 7만 한 2, 3천 원 정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다소 이제 급락이 나타난 부분이 이제 내일에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선반영이라고 보여지니까요. 당장 내일부터는 코스피 지수 대비 상대적인 흐름은요,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72,000원에 오더라도 시장이 그만큼 하락할 경우에는 72,000원이 올 가능성이 크겠지만은, 시장의 어떤 하락이 없다면 75,000원 선에서 돌아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 순간적으로 72,000원 올 수가 있겠지만은요, 기조적인 어떤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듯 내일은 약간 두려움을 안고 지켜볼 1월 옵션 만기이고요. 그 다음 날은 1월 새 첫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허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내일장 필요한 전략을 세워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대신증권 상암 DMC 지점의 이호선 대리님과 텐스탁의 김선인 대표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이 내일장에 관한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화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주식 사도 좋을지, 종목 선정법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면 적정할지 세 가지 질문에 이호선 대리님이 이런 답을 주셨네요. 코스닥 종목 내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 김선인 대표님은요, 악재만 남아있는 시장이니 그냥 관망하자. 예. 자, 이호선 대리님은 코스닥의 개별 모멘텀을 같이 안고 있는 종목이면 환상적일 텐데 H 시스템을 내일 사보면 어떨까?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김선인 대표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실적주, 관망하되 그래도 고른다면 코스닥에 있는 실적되는 종목. 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추천인가요? 웰크론 한택 오늘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호선 대리님의 답변부터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코스닥 내에 종목을 사는 것이 좋겠다. 네. 그래요. 한 4일? 지금 계속 새 첫날 빼고는 계속 코스닥이. 1월 달 최근에 또 수급 이렇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지금은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 1,061원까지 내려가면서 사실상 1,060원 또 이제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계속 지금처럼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은 앞으로의 그 환율 정책은 많은 변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수출 중심의 그런 어떤 정책에서 이제는 내수 중심의 정책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내수 중심의 이제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민감주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건설 같이 이제 종목이 껴있는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주 중에서도 내수 가능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은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정말 외국인들의 어떤 전폭적인 바이 코리아, 그러니까 막 2천억, 3천억을 계속 코스피를 살 때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네. 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관심이 좀 뜸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코스피에 대한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12월이랑 그다음에 1월 달에 대한 순매수 기조를 살펴보면은 12월 순매수는 3조 한 6천억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였는데
이제 지금은 뭐 1월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5일 동안에 3천억 여력의 그 정도밖에 매수를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간에는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원달러 환율이 점점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베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지금 우리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원화 가치가 한 지금보다도 5% 정도 절상 예상이 돼서 한 1,015원 정도로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QE3가 제대로 발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만약에 이제 많이 이제 달러가 많이 이제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투입할 만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시다시피 뭐 내수주 위주로의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형주 같은 거는 이제 내일 옵션 만기라든지 그다음에 금융 정책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단기간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셨고요. 김선인 대표님 하지만 의견이 약간 다르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더 조심하자는 차원, 악재만 남아있는 시장, 어떤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지금 악재라고 느끼시는지. 자, 2월 달까지 남아있는 악재들을 제가 좀 차근차근히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이 부분이 다 해결된 이유, 본격적인 이제 장세는 3월 달부터 시작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첫 번째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가장 이제 큰 거, 불안한 지금 어닝 시즌입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 대부분의 기업들 실적 자체가 IT주들을 제외하고서는 좋지가 않죠. 그래서 당연히 주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 영향 따라서 지금 이제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오늘도 1,000억 이상 나와줬는데 이틀 이상 지금 1,000억 이상 물량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 물량 지속적으로 좀 더 쏟아낼 가망성이 지금은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동시 만기에 대한 내일 그 물량들, 일단 크게 외국인들이 포지션 자체가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단기적으로 일단 크게 영향은 없지만서도 일단 내일 장을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좀 시장 상황은 동시만기 이후로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 좀 드리겠고, 동시만기 이후부터 해서 지금 뱅가드 물량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1월 달부터 나온다고 얘기가 나와줬었는데 아무리 늦어도 14일 이후부터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서서히 그 물량 자체가 동시만기 안정성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확인한 이후부터는 그 물량 자체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편승이 되기 때문에 그 종목들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그 물량 자체가 또 다시 나와준다면은 코스피에 무조건 또 악재 상황, 코스닥 종목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악재 상황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이 불안감이 있다 말씀 좀 드리겠고, 그다음 네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 2월 남유럽 위기입니다. 이탈리아 총선과 국채 만기가 같이 겹쳐 있어요. 근데 조기 총선 당일날 이제 당연히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감이 휩싸이기 때문에 이 국채 만기에 대한 부분이 또 리스크로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부분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지금 최근에 유럽 쪽은 굉장히 조용하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리스크로 작용을 해서 2월달 이후부터 좀 다 2월 중순부터 시작한 리스크가 증시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 2월 이후부터 2월 말인데 제2의 재정 절벽 문제가 이때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부터 해서 그래서 이 문제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겠는 부분을 확인할 시점은 바로 3월 달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장세 자체는 3월 달부터 해서 서서히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 2월 달은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특히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는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또 중점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수급을 꼭 체크하시면서 특히 외국인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좀 시장에 좀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쪽은 조금 관망하자는 우리 김선인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현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악재 5가지도 전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야 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코스닥 정도인데 전문가 두 분을 모셔봤으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럼 종목을 압축해서 지켜보고 계신지 종목 선정 기준을 여쭤보았습니다. 이호선 대리님은 지난주에도 실적의 강조성을 중요하셨었고 사실은 1월 효과 얘기를 미리 하셨었는데 네. 1월 효과 중소형주 충분히 갈 수 있는 분위기다. 오늘 역시 코스닥에 이제 확실히 무게를 두시네요. 네, 확실히 지금 코스닥의 수급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코스닥과 그 거래소의 수급이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는 이제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3천억 이상의 그 순매도를 기록한 반면에 코스닥은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계 투자도 역시 코스닥으로의 수급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의 매도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제 코스피가 아무래도 옵션 만기 부담이 있고 그리고 환율 하락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강력해짐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월 효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월 효과는 이제 새 정부의 정책 모멘텀과 같이 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미디어라든지 바이오, 건설,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주 같은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코스닥에 몰려져 있고 이런 종목들은 정책 모멘텀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수급이 쏠리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금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실적 모멘텀을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3분기보다 4분기에 좀 많이 한 115조 정도 이제 115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체 거래소라든지 코스닥이요. 지난 분기보다도 한 3조 정도가 줄은 금액입니다. 근데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실적이 개선이 됐거든요. 예. 이것은 지금 모든 모멘텀, 특히 실적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은 IT랑 그다음에 제약업종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약 많이 갔었죠. 예, 계속 예.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제약 업종으로서의 그 실적 모멘텀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유한양행이라든지 동아제약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이제 대형 종목들은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약 업종이 왜 살아나냐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원재료도 이제 수입 비중이 많거든요. 그런데 원화 달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가 절감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부터는 이제 비용 절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장점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신 뭐 유한양행, 동아제약 그리고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은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 플러스 팁을 좀 받아보기도 했었는데 다른 네. 분한테 시장이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은 네. 조금 주춤할 수 있다고 제약주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많이 올라갔던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거래소 시장이 위주로 올라가면은 조정이 받을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제약주는 더 수급이라든지 갈 수 더 갈 수 있는 국면이 충분히 많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갖고 계시지 않으시다면은 이런 종목 중에 하나는 많이 조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유한양행이라든지 동아제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호전되는 측면이 나오기 때문에 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올랐지만 그리고 시장에 가면 조금 주춤할 여지가 있는 성격의 제약주이지만 그래도 유한양행, 동아제약 정도는 더 갈 것 같다라는 전망. 자, 그래서 요 이제 두 종목을 간단하게 저희가 소개를 받아봤으니까 이 밖에 관심주 한 5개 정도 네. 언제나 공개해 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는 종목들을 항상 관심에 넣어두시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난주에도 골프존을 말씀드렸었는데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실적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뭐 176억 원 이번에 나오는데 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66% 정도가 오른 그런 수치입니다. 높은 성장성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요새 뭐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라운딩 자체를 이제 이렇게 실내 골프장을 통해서나 또는 스크린 골프를 통해서나 나오기 때문에 연습장이라든지 골프 유통 그런 기타 사업까지도 이제 골프존에서 맡아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좀 더 가파르게 성장을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DPC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요. 저희 금요일에 나오시는 권영문 차장님은 네. 이걸로 20% 넘게 이미 확보하셨는데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예. 올해 최고의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약간 같습니다. 창투사랑 같이 엮여 네. 있는 듯한 그런 이 회사의 예. 그런 어떤 캐시카우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서는 이제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어떤 그 발생 장치인데요. 요거를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릴 게 아니고 창투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자회사가 100% 자회사인데요. 그 스틱 인베스트먼트라고 이 회사가 대부분의 펀드 운용에 대해서 관리 보수를 하는 회사인데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매출이 이제 별로 안 잡히다가 이제 작년 이제 2012년부터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한 307억 정도 이제 자회사가 실적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거의 절반이 넘는 160억 정도가 그 펀드 운용에 대한 그 수익 보수로 나왔거든요. 이 네. 회사는 지금 그리고 이제 모든 종목들이 앞으로도 성과 보수 체계가 약간의 이제 실적 관심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고 그에 따라서 자회사이기 때문에 DPC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올해
오늘 계속 창투 업종들이 거의 다 상한가를 기록하고 음. 있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창투 업종도 같이 껴있기 때문에 제대로 실적이 나오면은 지금의 뭐 3,000원대, 4,000원대는 이제 뭐 금방 무난히 넘어서 뭐 올해 내내 주도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올 한 해도 유망하다. 그 밖에 또 다른 종목은 예, 어떤? SBS라든지 IM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추천해드리는 종목인데요. 네, 또 새로운 게 SBS는 있나요? 뭐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대로 이제 광고 판매율이 증가하고 그리고 민영 미디어랩 때문에 이제 도입 효과가 기대되는 SBS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IT 관련주에서는 IM 같은 종목들은 물론 뭐 지난주에는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2013년에는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갤럭시 S4가 나오게 되면은 이 회사에서 공급하게 되는 그 고급 카메라 모듈 라인이 이제 아무래도 각광을 받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뭐 비록 단기적으로 수익이 안 났지만 관심적으로 좀 보셔서 장기적으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 AP 시스템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향후에 IM 또 AS와 함께 더 구체적으로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선현 대표님의 종목 선정법 아까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종목을 고르라면 코스피보다는 네, 코스닥 그렇죠. 두 분 의견 결국 같으시네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차트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차트 보면서 네.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닥 차트를 열어보면은 2009년부터 해가지고 450포인트에서 550포인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한가운데 라인인 500포인트 얘기를 제가 선을 그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네, 부분 뭐 중에 중간에 하나가 있다 하시면서. 네, 예. 그래서 500포인트 아래에 내려왔을 때는 무조건 3달 안에는 다시 500포인트 위로 올라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 첫 단계라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번 500포인트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여지없이 53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무리 없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530포인트까지는 보라고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맞아요. 500포인트 그래서 밑에서는 무조건 사라고. 네, 사라 말씀 좀 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지금 상승해 나가고 있는 단계 지금 500 벌써 11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꾸준하게 저는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여지없이 나오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악재들이 전부 다 코스피에 지금 치중이 다 거의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악재들 자체가 코스닥 쪽에는 거의 미치지는 영향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실적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을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그 악재들을 다 피해가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지금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일단은 코스닥의 실적주들을 중심으로 한 좀 매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코스닥 종목 중심에서도 경기 민감주보다는 약간의 좀 제가 오늘도 종목을 똑같은 거 가지고 나왔는데 이 중에 하나가 또 내수주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방어적인 성격을 조금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편입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러면은 코스닥이 511포인트까지 올라와 줬는데 더 사도 되냐 이렇게 이제 물으실 텐데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30포인트 이상까지 슈팅할 가능성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은 일단 관심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코스닥 종목들 중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IT 종목들의 3분기까지의 실적이 이미 작년치 실적을 넘어가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근데 무조건 그 종목들 내에서 좀 고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3분기 실적까지의 부분에 있어서 작년치 실적보다 비슷하거나 좀 처지는 그런 종목들 그게 이제 원래 맞는 거긴 한데 그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3분기 실적을 넘어가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좀 관심 포커스를 잡으신다면은 괜찮은 좀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면서 그쪽 관련 종목들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요.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인데 옵션 만기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코스닥이지만 옵션 만기를 넘어서는 순간 다시 코스피가 이제 이렇게 좀 추스려서 갈 때 만약 간다면 코스닥이 또 소외가 되는 건 옵션 만기로 인해서 지금 영향 자체가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최근 들의 외국인들의 수급 살펴보자면 내일의 옵션 만기 시장 자체는 크게 이제 무리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현재 오늘과 같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목들은 그 옵션 만기 끝난 이후에 주목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뱅가드 물량, 그다음에
재정 적용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죠. 그다음에 또 남유럽 문제 리스크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이 압박으로 작용해서 2월 달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끝까지 발표되는 2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코스닥 종목들이 꾸준하게 더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번에 정말 만약에 코스닥이 550포인트 돌파하고 560, 70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그때는 코스닥이 새로운 시점으로 6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시면 네. 코스피보다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좀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살까요? 이제 한 종목씩 부탁을 드렸더니 김소연 대표님은 같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왜 세 번째나 똑같은 종목을 얘기하시는지 이유를 듣도록 하겠고요. 그에 앞서 이호선 대리님의 종목, 역시 코스닥에 있는 실적이 되는 종목.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고른 종목은 AP 시스템인데요. 일단은 2012년 예상 매출액이 2,30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2013년에는 지금 매출액이 3,200억 정도로 거의 뭐 한 3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비 투자를 2012년에는 한 23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올해는 한 50억 정도만 예상이 되어 있고요. 설비 투자로 인한 어떤 현금 손실이 없기 때문에 보유 현금도 지금은 한 700억 정도 동사가 갖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일단 안정성까지 잡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그 삼성에서 하는 그 아몰레드 장비 업체에서 이제 주로 매출처가 80%에서 90%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이제 동사랑 일본 회사가 거의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에서도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뭐 실적인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가전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네. 이거에 뭐 여기서 포커스가 지금은 2013년 포커스는 그 TV, 특히 최첨단 TV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아몰레드가 이 최첨단 TV에 빠질 수 없는 부품이기 때문에 동사가 조금 관심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그런 그 아몰레드의 라인을 이제 만약에 쓰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AP 시스템은 최대 수혜주가 될 예상이 되고요. 2013년에는 매출 확대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300억 정도인데 2003년 이후에는 최대한 5천억까지도 2013년 이후에 3년 내에 한 5천억까지도 매출이 기대가 됩니다. 즉 지금보다는 2배 가까운 매출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투자 완료가 시점이 되고 그 다음에 공장이 완료가 된다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주가는 가파르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은 네. 차트는 지금 8,790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단기간에 살짝 수급이 많이 붙으면서 오르긴 했는데 뭐 7월이라든지 8월 이 회사가 원래 주가 정점 주가는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은 기존에 없었던 17,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가장 어떻게 보면은 LED 업종이 그동안 좀 부진했던 그런 차트 중에서 점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루멘스라든지 AP 시스템 이런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은 무조건 한번 보시는 것이 지금 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전적으로 수익이 나고 그다음에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차트도 살아나는 차트이기 때문에 AP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사실 근데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오늘 특진 테마로 OLED 쪽 다뤄드렸었는데 네. 전문가분이 꼽아주시는 탑픽주가 AP 시스템이었거든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그분이 9,100원 정도 언저리 물량을 잘 소화하면 네.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가격대 설명. 예, 가격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뭐 매수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중기 이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사셔도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내일 시장가로 추천해 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9,500원. 그러니까 물량대를 뚫어서 9,500원까지는 보고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보는데 요거는 뭐 향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나도 이제 만약에 5일선이 깨져서 단기 매물벽에 거딪혀서 내려오게 된다면은 8,000원에서 잠깐 잘라주시고 7,000원 근방에서 다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0원 이상 갈 수 있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 목표가 9,500원 잡아주셨고 중장기로 조금 끌고 갈 수 있다라시는 분은 내일 시초가에 사도 괜찮겠다. AP 시스템 설명이었습니다. 자, 김소연 대표님이 세 번째 추천하시는 웰크론 한텍. 사실 오늘 급등하면서 장중 목표가 네, 1차 거의 그렇습니다. 근접했었어요. 그렇죠. 이제 처음 추천드렸던 이유보다는 수익이 지금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네.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좀 다음날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역시나 좀 수익이 났습니다. 자, 지금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쌓아왔던 그 수급과 그리고 4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그 내년의 매출 가능성, 확대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테마까지 좀 많이 엮여 있기 때문인데, 자, 웰크론한텍은 지금 담수화 설비 회사 중에서는 그래도 국내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칠레 쪽에서도 5,000톤 이상의 담수화 설비를 준공을 시켰고, 얼마 전에 추자도에도 국내 최대 규모의 담수화 설비를 일단은 준공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폐수물, 이제 바다 해양 쪽에다가 무조건 이제 해양 폐기물을 버릴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정제를 해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 테마를 가지고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다면 네. 그 기술력을 어디서 인정을 받았느냐? 자, 동서에 일단은 커피 그 남양유업 쪽에 그 제품을 담수화 설비를 한 적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포스코 쪽에다가도 그 설비를 준공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자체는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급적으로나 차트상으로 제가 좀 완벽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오늘 기관들이 19만 주 이상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물량 대부분이 다 국가 지자체에서 15만 주가 나와줬고 연기금 5만 주가 나와줬는데, 이게 크게 이제 단기적인 수익 실현으로 보고 있고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12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딱 한 달 동안 개인들은 180만 주가 매도가 나간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24만 주, 기관은 140만 주의 물량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신고가를 갱신하고서 약간 좀 빠지긴 했지만서도 추가적인 지금 계단식 차트가 꾸준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와 같이 계단식 차트가 지금 나와주는 그 처음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이 종목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꼭 홀딩하셔가지고 좀 가져가시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수익이 조금 지금 났으니까요. 사실 오늘 목표가에 근접할 뻔했는데 손절가라도 어떻게 좀 조정을? 네, 제가 손절가 지난주에 5,000원이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 손절가 좀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이 종목 5,500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5,500원 종가 기준으로 깨질 시에는 무조건 그냥 정리하십시오. 5,500원을 네. 지키지 않는다면 이 종목 버리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5,500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호선 대리님의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던 IMAS 들어보죠. 예, 일단 가격은 조금 빠졌는데요. 그래도 올해 실적이 계속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목표 매도가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꾸준히 들고 계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표가까지 홀딩하라 IMAS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천주까지 AS 받아본 상황이고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AP시스템 웰크론한텍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윤 대표님 그리고 이호선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일장 2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대망의 옵션 만길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